미술에서는 형식과 내용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미술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그 형식은 네, 내용을 담는 그릇인데 네, 그 내용하고 형식이 참 분류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구적인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형식과 내용을 분류하는 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개념, 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건데 육체와 정신 이런 거 나누면 이것을 거의 같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이 같이 있지 떨어져 완전히 분리되기는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그래서 딱 분리해서 보는 것은 서양적인 분석적인 방법인데 저런 전자 전에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알아요? 저 기억 안 나죠. 저녁이 50-50 아 50대 50이라고 그랬어요? 아 형식과 내용. 재미난 건요. 예전에 인터뷰 때 똑같은 견해인데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한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프로라면 형식이 중요하다. 아마추어라면 내용만으로도 중요한데 프로는 그래도 시각적인 형식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수긍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 작가들은 뭐 이렇게 뭐 그림은 정말 이렇게 흔히 일반 대중들이 흔히 비유하는 피카소 같이 그려놓고 그 내용은 심오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드라마적인 그런 화가의 모습인데 이 작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저는 되려 신선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도 저는 생각하는 면이 솔직히 있거든요. 작가가 분명 우리는 화가인데 시각화한 그림으로 뭔가 그 보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내용 듣고 나서 아 이거가 옳은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리고 전에는 많이 수긍 못했지만 지금은 꽤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라면 형식에도 완벽을 기해야 된다. 또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전달이 안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프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꽤 많은 주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작가들한테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내용보다 형식이 더 많이 공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반대 입장에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었고. 지작가님 입장을 사실 다음에 묻는 건데 네네. 지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 내용을 더 굉장히 중시하고 형식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크게 변함이 없는데 그 이해는 한다라는 거죠. 지금 나이에 되니까 아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고 뭐 형식 파괴했던 뭐 꼭 뒷장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좀 허하지 않을까 형식이 없는 내용을 잔뜩 이야기하는 뭐 또 까놓고 얘기하면 뭐 관계성 얘기했던 이우환 작가가 대표적인 이거 썰렁한데 딱 봐도 이 동종업자에서 이러면 좀 심한데 말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철학적이고 뭐 모노크롬에 뭐 관계성에 물질성에 엄청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좀 공허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형식 물론 뭐 그 이완 작가는 거기 맞춰서 형식도 자기 이야기에 가장 최적화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은 그 동종업자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죠. 너무 이게 이걸로만 사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시장 미술 또는 미술 시장에서 이유한 작가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시대의 단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갖는 어떤 모순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갖고 논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남준 씨가 말한 예술은 사기다라는 것을 몸소 실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이에요.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미술이 시각적 형식을 제외한 또는 소외시킨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한 어떤 형식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세요. 현대 들어서 미술이 예술이 되면서 미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방가르드한 미술이 되니까 미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미술이 돼버리니까 뭐 사운드를 갖고 한다든가 전에는 그거가 시각예술인가 이게 미술인가 하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녀분이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의 형태, 소위 뭐 AI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작가의 주체성이 제거된 루랑가르트인가요? 마치 저자의 죽음처럼 작다가 제외된 소외된 그런 미술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고민해야죠. 20대, 30대 그 작가들 그 익명성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민화도 조선 민화도 어떻게 보면 그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시 됐잖아요. 근데 그 익명성과 이건 좀 다르죠. 좀 다르긴 하죠. 지금 그 작가주의라든가 그 인간의 개입이 정말 적어지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환경에서 과연 작가라는 게 무엇이냐, 예술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그런 미학적인 문제가 있겠죠. 치열하게 아마 그거 논쟁하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런 그걸 어떤 사회의 어떤 당대 사회의 그런 사회적 징후 그런 걸로 만약에 본다면 그런 징후들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 정신에.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큰 대표적인 시대적인 아이콘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에 관련된 근데 우리가 예술 어떤 행위. 징후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느냐? 앞서 우리가 얘기한 이게 뭔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고 뭐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새로운 거라든가 뭐 새로운 형식 뭐 이런 것들은 낯설고 뭔가 어설프고 보수적인 입장은 옛날 것들이 훨씬 더 예술적인 가치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틀딱 생각이죠. 평가를 보류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그것이 큰 흐름처럼 넘어가는 건데. 아니 우리가 어쨌든 왜 역사학자나 네. 문화인류학자나 어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 작가님이 만약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평가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큰 흐름이라고 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이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냐 비판적이냐. 그런 입장들 좀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시대의 아이콘 같이 19세기 종합예술을 건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뭐 전부 다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만 득세하는 것도 아니고 20세기는 영화가 종합예술 아니겠느냐. 뭐 그에 관련된 사람만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가 어떤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많이 남을 테고 뭐 21세기가 인터랙티브나 게임이라든가 가상현실 뭐 이런 거라면 그쪽에 있는 친구들만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겠죠. 예. 아드님이 그런 작업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 뭐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거랑 굉장히 사뭇 다르구나. 뭐 이 정도지. 뭐 그냥 그래? 그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 뭐 하면서 뭐 그 정도지. 뭐 잘은 모르죠 아직까지. 어느 시대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뭐 그냥 나이 때문에 틀딱으로 그냥 치부되는 거죠. 너무 본인을 이렇게 뭐 구석으로 모시는 아니야. 뭐 그건 뭐 현실인데요. 뭐 현실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현실에 같이 지 작가님하고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서양화니 동양화니 뭐 해안이 조각이니 우리가 하는 이런 작가들은 혹시 우리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무슨 전통 공예 작가처럼 그렇죠. 돼 있고 전혀 다른 막 그런 미술들 시각 예술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막 작가님 뭐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 아니냐.